겨울밤 고아원 정문 앞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두툼한 봉투를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아이들을 내쫓지 말아주세요. 지우야, 이게 무슨 돈이니? 제가 결혼 준비하려고 모았던 돈이에요. 3천만 원 전부예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꿇은 무릎. 대체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왜 결혼 준비금을 포기한 걸까요?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진심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한 달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정민준이 거실 소파에서 의학 논문을 덮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중한 목소리였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정성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64살 은퇴한 중학교 국어교사. 35년을 교단에 섰던 그는 학생들의 표정만 봐도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2살 아들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러니? 30이 넘도록 연애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던 아들이었습니다.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성만의 손에 들려있던 국자가 멈췄습니다. 민주는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이제 막 전문의가 된 지 2년째였습니다. 수술과 당직에 치여 살던 아들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 놀라웠습니다. 언제부터? 몇 달 전부터요. 어떤 사람인데? 의료계 사람이야? 아버지, 일단 만나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성만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얼굴도 안 보여주고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야. 아버지, 너 혹시 속는 거 아니야?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성만의 머릿속에는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20년을 함께 근무한 동료 교사, 퇴직을 앞두고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접근했던 그 사람. 성만은 의심 없이 퇴직금 전부를 맡겼습니다. 사기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없었습니다. 그 동료는 연락을 끊었고 성만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뭘 알아? 사람 속은 얼굴에 안 써 있어. 성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0년 믿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어. 몇 달 만난 사람을 어떻게 믿어? 제가 잘 알아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걱정된다. 혹시 내 직업 보고 접근한 거 아니야? 성형외과 의사면 얼마나 좋은 조건이야.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맨날 그러세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나쁜 사람은 얼굴에 나쁘다고 안 써 있어. 그게 문제야. 특히 의사라고 하면 달려드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준비되면 꼭 인사드릴게요. 민준이 방으로 들어가자 성만은 홀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전 그 배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재산이 목적이면 어쩌지? 성형외과 의사라면 돈도 많이 벌 텐데. 그걸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 그날 밤 성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 여자.
왜 아들은 소개하지 않는 걸까? 혹시 숨길 게 있는 건 아닐까? 의사 남편 만들려고 일부러 접근한 건 아닐까? 새벽 3시 성만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준의 방문 틈새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잠을 못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작게 중얼거린 성만의 눈빛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또다시 배신당할 수 없다는 두려움.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만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주는 병원 당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내 아버지, 그 사람, 어디서 일해? 민준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동네 카페요. 바리스타로 일해요. 왜요? 아니야, 그냥. 성만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바리스타? 의사랑은 안 어울리는데. 역시 뭔가 수상해. 직접 가서 봐야겠어. 의심은 그렇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성만은 평소 입지 않던 후드 티셔츠에 모자를 눌러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민준이 말한 카페는 걸어서 15분 거리, 동네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커피 향기, 소박한 나무 간판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문을 열자 딸랑 종소리와 함께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서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28살쯤 깔끔하게 묶은 머리에 단정한 앞치마 차림. 자연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저 여자가 한지우인가?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뜨거운 걸로 드릴까요? 네. 성만은 구석 자리에 앉아 지우를 관찰했습니다.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밝게 인사하는 지우. 주문을 받을 때도 커피를 내올 때도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친절하긴 한데 너무 완벽해 보이는데?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아줌마 어서 오세요. 지우야, 오늘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평소처럼 아이스 라떼 드릴까요? 지우는 커피를 만들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감기 조심하라는 말. 진짜 가족처럼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랑 친하네. 그런데 이것도 평판 관리일 수 있어. 성만의 의심은 깊어졌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지우는 밝았습니다. 카운터를 닫고 컵을 정리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성만은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계속 웃을 수 있을까? 연기 아닐까? 커피를 다 마신 성만은 카운터로 가서 계산했습니다. 4,500원입니다. 돈을 건네는 순간 성만은 지우의 손을 봤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설거지를 많이 한 손이었습니다. 짧게 깎인 손톱, 반지 하나 없는 손.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카페를 나온 성만은 골목길에 섰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동료 교사도 평소엔 성실해 보였으니까요. 한두 번으론 부족해. 며칠 더 지켜봐야겠어. 집으로 돌아가며 성만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우의 미소, 친절한 말투, 부지런한 손놀림.
하지만 그게 전부 연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당직에서 돌아온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뭐 하셨어요? 응, 동네 산책 좀 했어. 민준은 피곤한 얼굴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만은 홀로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또 가봐야겠어. 동네 사람들한테도 물어봐야지. 저 여자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지우가 너무 완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건 연기일 수 있습니다. 성만은 그렇게 믿어야만 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틀째 성만은 오후 2시쯤 카페를 찾았습니다. 어제도 오신 분이시죠? 어서 오세요. 지우가 성만을 알아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커피가 맛있어서 또 왔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메리카노 드시겠어요? 성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님은 4명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8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지우가 달려가 할머니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자리에 앉히고 커피를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작은 접시에 쿠키까지 담아서. 얼마야?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성만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테이블에 놓인 커피잔을 잡으려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커피가 쏟아지며 할머니 옷에 튀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우가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를 먼저 살피고 테이블 위 커피를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바닥까지 정성껏 닦았습니다. 미안하다, 지우야. 내가 손이 떨려서.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번엔 손잡이 있는 큰 컵에 담아 드릴게요. 지우는 할머니의 젖은 옷을 행주로 닦아드리고 새 커피를 만들어 왔습니다. 할머니가 돈을 꺼내려 하자 지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얼마라도 받아야지. 할머니, 원래 단골 손님은 서비스예요. 성만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건 연기하기 힘든데. 할머니가 나간 후 성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처음 품었던 의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골목 입구 슈퍼마켓에 들어갔습니다. 물 한 병을 사며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오래 사셨나요? 네, 15년 됐죠. 저기 카페에서 일하는 젊은 아가씨 있잖아요. 혹시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주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지우 말씀이세요? 그 애는 정말 착해요. 항상 밝게 인사하고 우리 가게에서 물건 살 때도 꼭 감사하다고 하고. 집안은 어떤가요?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혼자 사는 것 같더라고요. 참 대단한 애예요. 성만은 슈퍼를 나와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착하긴 한가 보네. 그런데 아직 확신할 순 없어. 그날 밤 성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우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를 부축하던 모습, 무릎 꿇고 바닥을 닦던 모습. 며칠 더 지켜봐야겠어. 아직 모르는 거야. 의심은 흔들렸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성만은 오전 11시에 카페로 갔습니다. 오늘은 일부러 지갑을 집에 두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샌드위치 하나 주세요. 커피와 샌드위치를 다 먹고 성만은 계산대로 갔습니다.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갑을 안 가져왔네요. 지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오실 때 주시면 되니까요. 지우는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계산대에 넣었습니다. 성만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 보는 손님에게도 자기 돈을 내주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내일 꼭 갚으러 올게요. 천천히 하세요. 성만은 근처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옆 카페 지우라는 아가씨 아세요? 네, 왜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요. 지우요? 기특한 애죠. 그런데 고아원 출신이에요. 성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고아원이요? 네. 희망고아원에서 자랐대요. 검정고시로 대학 가고 혼자 자립했어요. 가족이 없어요. 혼자 원룸에서 월세 내며 살아요. 성만은 복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고아원 출신, 혼자 자립, 돈이 필요하겠네.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인 민준한테 접근한 건 아닐까? 지우의 친절한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모든 걸 다르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착하지만 돈이 필요한 사람, 성형외과 의사를 만나면 그날 저녁 민준이 퇴근했을 때 성만은 물었습니다. 민준아, 그 사람 집안 형편 어때?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갑자기요? 그냥 궁금해서. 아버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민준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만은 홀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 진짜 의도를 알아야 해. 의심은 깊어졌습니다. 나흘째, 성만은 동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슈퍼 앞 벤치에서 동네 아저씨 2명이 지나갔습니다. 저기요, 카페에서 일하는 젊은 아가씨 아세요? 지우 말씀이세요? 알죠. 어떤 사람인가요? 착하긴 한데 집안 배경이 없어서요. 고아원 출신이래요. 다른 아저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누가 그런 거 보고 결혼하겠어요? 집안 좋은 남자들은 비슷한 집안끼리 만나잖아요. 성만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준한테 저녁 무렵 카페로 갔습니다. 지우가 카페 주인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아요. 제가 천천히 갚을게요. 지우야, 내가 왜 그걸 떠안아? 성만은 구석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아원이 문 닫을 뻔했잖아요. 아이들 갈 데가 없었어요. 3천만 원이나 되는데 5년 넘게 모은 돈이잖아. 성만의 눈이 커졌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다시 모으면 되는데 애들은 당장 갈 데가 없었으니까요. 주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남자친구는 알아? 아니요, 걱정시키기 싫어서요. 주인이 나간 후 성만은 주인을 따라갔습니다. 저기요, 아까 그 이야기 좀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주인은 근처 벤치에서 말했습니다. 지우가 희망고아원 출신이거든요. 한 달 전쯤 고아원이 재정난으로 문 닫을 위기였대요. 그래서 지우가 결혼 준비금 3천만 원을 다 줘버렸어요.
왜요? 아이들 15명이 갈 데가 없었대요. 자기처럼 떠돌까봐 무서웠다고. 그럼 결혼은? 남자친구한테도 말 안 했대요. 걱정시키기 싫다고. 성만은 비틀거렸습니다. 3천만 원을, 결혼 준비금을 다. 집으로 돌아가며 성만은 생각했습니다. 착한 건 맞아. 하지만 돈이 없는데 결혼하려면 결국 우리한테 기대는 거 아닌가?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그 여자 결혼 준비금 있어? 민준이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요? 대답해. 그런 거 중요해요? 성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중요하지. 돈 한 푼 없이 결혼하겠다는 건데. 아버지, 지우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제 직접 만나야겠어. 똑바로 따져봐야겠어. 성만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성만은 카페로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왔어요. 지우는 긴장했습니다. 이야기요? 밖에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우는 앞치마를 벗고 따라 나왔습니다. 카페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성만은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정민준의 아버지입니다.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준 오빠, 아버지세요? 네. 그동안 계속 지켜봤어요. 손님처럼 와서.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칠 전 민준이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부터 의심했어요. 혹시 나쁜 의도로 접근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지우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민준이를 어떻게 만났고 왜 만나는 건지.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년 여름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고아원 후원 관련 책을 보고 있었는데 민준 오빠가 다가왔어요. 자기도 희망고아원 후원자라고. 민준이가 의사라는 건 알고 있었겠죠? 나중에 알았어요. 성만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결혼 준비금 3천만 원을 다 쓰고도 민준이한테 말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지우가 울먹였습니다. 걱정시키기 싫었어요. 민준 오빠는 제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려고 하셨거든요. 아니면 의사니까 괜찮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지우가 성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마음 아니에요. 돈도 없이 어떻게 결혼할 생각이었어요? 다시 모으려고 했어요. 일을 더 하면서. 그게 쉽게 됩니까?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오해든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민준 오빠를 정말 좋아해요. 그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에요. 성만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헤어졌습니다. 성만은 지우가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그날 저녁 성만은 희망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고아원은 주택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50대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한지우 때문에 왔습니다. 저는 지우가 만나는 남자의 아버지입니다. 원장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민준 씨 아버지세요? 어서 오세요. 원장실에서 성만은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에 대해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지우는 저희 고아원에서 돌 때부터 18까지 자란 아이예요.
검정고시로 대학 가고 혼자 자립했죠.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던데.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고아원이 재정난으로 문 닫을 뻔했어요. 그날 밤 지우가 정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그게 3천만 원이 든 봉투를 들고 울면서 제발 아이들을 내쫓지 말라고 5년 넘게 모은 결혼 준비금이었어요. 성만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우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어른이라 다시 모으면 되는데 애들은 갈 데가 없다고. 자기처럼 떠도는 아이들 만들고 싶지 않다고. 성만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걱정시키기 싫다고. 원장이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노트에는 지우의 기부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매달 꼬박꼬박 3년 동안 한 번도 안 거르고 기부했어요. 본인은 원룸에서 라면 먹으면서 성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우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민준 씨 이야기만 나오면 얼굴이 확 밝아져요.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성만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너무 의심만 했네요. 고아원을 나온 성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아이가 진짜였구나. 성만은 휴대폰을 꺼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아, 그 아이 꼭 잡아라. 그날 밤 성만은 집에서 민준을 기다렸습니다. 당직에서 돌아온 민준은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민준아, 앉아라. 성만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내가 틀렸다. 지우, 정말 좋은 아이더라. 무슨 일 있으셨어요? 성만은 며칠간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카페에 손님처럼 간 것, 고아원을 방문한 것까지. 아버지가 미안하다. 너무 의심이 많았어. 그런데 그 아이, 5년 모은 돈을 고아원 아이들 위해 다 썼다는 게 믿기니? 민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너한테도 말 안 한 이유가 걱정시키기 싫어서래. 그런 아이를 내가, 아버지, 이번 주말에 지우 집으로 초대하자. 직접 사과하고 싶다. 사흘 후 주말, 지우가 성만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서 와라, 우리 며느리. 성만이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식탁에는 성만이 직접 만든 불고기, 잡채, 된장찌개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성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아저씨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의심했어. 10년 전에 사기당한 일 때문에 사람을 못 믿게 됐거든. 아버님, 그런데 내가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 오히려 나보다 훨씬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어.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민준 오빠가 사람을 다시 믿게 해줬어요. 성만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민준이를 좋아해줘서.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날 작은 웨딩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만이 지우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떨려요, 아버지. 아버지가 옆에 있잖아. 우리 딸. 양옆에는 고아원 아이들 15명이 서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성만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제가 얻은 건 며느리 한 명이 아닙니다. 15명의 손주를 얻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가족입니다.
지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와 지우를 안았습니다. 언니, 우리 가족이에요. 제 진짜 가족. 성만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은 감춰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